여러분, 처음 임신 소식 들으셨을 때 혹시 어떠셨나요? 저는 지금 아기가 태어난 지 10개월 됐는데 제 와이프가 임신 테스트기 보여주면서 임신했다고 얘기해주고 또 초음파로 아기 사진 보고 하던 순간들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아이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보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지금 산모님들께서 꼭 알아둬야 받으실 수 있는 24년 임산부 혜택을 좀 정리해드릴까 해요. 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매해마다 임산부 혜택을 늘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이 매년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기는 한데 워낙에 새로운 혜택들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홍보가 부족하거나 하면은 모르시는 혜택들이 좀 많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많아서 못 챙겨가는 혜택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산모님들께서 꼭 챙겨가야 할 혜택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임신 소식을 접하면 먼저 해주셔야 하는 게 있어요.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신부 등록을 하셔야 하는 건데요. 그래야만 뒤에서 설명드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등록해 주셔야 하고요. 보통 병원에서 등록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아니라면은 보험공단에 직접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등록할 때 임신사실 확인서랑 출산진료비 지급 신청서는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등록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하면 하단에 네 번째 민원 여기요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 민원 안내, 하단 개인 민원 업무 목록 클릭하시고 스크롤 내려보면 보험 급여란에 임신 출산 진료비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거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임산부 등록을 완료하셨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건데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몰라서 놓쳤을 임산부 혜택 또 확인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수가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 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보건소 임산부 등록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 들어가서 원스톱 서비스 맘편한 임신에서 임신 온라인 통합 처리 신청으로 등록하시면 되고요. 임산부 배지랑 영양제 같은 현물은 본인 부담 택배로 수령하셔야 하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오프라인으로 수령했었거든요. 실제로 보건소 가서 임산부 배지도 받고 주차증도 차 뒤에 이렇게 붙이는데 그때 되면은 이제 확 실감이 되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진짜 아빠가 되는구나 하고 말이죠. 이런 기억들을 좀 남겨놓고 싶어서 저는 와이프랑 바람 쐬러 나가는 겸 이제 보건소에서 궁금한 내용도 또 물어보고 할 수 있으니까 오프라인으로 여러분 보건소 한번 방문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추가로 지자체마다 다르기는 한데 산모들에게 임신 초기 검사나 출산 교육도 해주고 초음파 검사 할인권, 산정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고혈압 검사도 지원해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금 감면입니다. 이 산모님들의 경우 외래 진료비를 감면해준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저도 모르고 있다가 주변 지인 중에 감면 혜택 받았던 분이 계셔서 뒤늦게 알게 됐는데요. 임신 중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이면 어디든 외래 통원 진료를 받으면 본인 부담금의 20%를 감면해 준다고 해요. 보통 상급 병원일수록 감면 퍼센티지가 높긴 한데 그만큼 뭐 병원비도 비쌀 수 있겠죠. 이 상급 병원은 40에서 60% 정도, 종합병원은 30에서 50%를 감면해 주고 일반 병원은 20에서 40, 일반 의원은 10에서 30% 정도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병원에서 직접 해주는 게 아니고 이 산모님이 임산부라는 사실을 병원에 알려줘야 되는데요. 사실 이 혜택을 병원도 잘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원무과에서 좀 처음 듣는다는 표정을 지으셔서 제가 살짝 당황했는데요. 이 건강보험 F015 코드를 원무과에서 입력을 해줘야 이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시스템이니까 그대로 말씀드렸더니 자기도 이런 혜택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세 번째는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입니다. 임신하면 태아당 1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건데요. 쌍둥이면 200만 원인 거죠. 이 국민행복카드로 임산부에게 타의 건강한 분만과 건강관리를 위해서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건데요. 이 카드 발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카드 영업점에 가시면 발급해 줍니다. 이게 귀찮으시다면 카드사 쪽으로 전화하면 어플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일부 임신 출산 관련한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사은품을 챙겨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첫 만남 이용권 제공인데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한 명당 200만 원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보다 사용 가능한 범위가 넓다고 하는데요. 뭐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종 제외하면 모두 다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대부분은 산후조리원에서 거의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요즘 산후조리원이 좀 비싸잖아요. 사실 200만 원이면 서울 기준으로는 못해도 절반가량은 부담을 경감해주기 때문에 이거 꼭 지원 받으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태동검사 비용 환급 혜택인데요. 이 태동검사는 자궁 수축이 없는 산모의 상태에서 태아의 심박동을 확인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검사입니다. 제 와이프도 아이가 이 출산 예정일을 넘겼는데도 제 와이프도 좀 해본 경험이 있는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왔거든요. 많으면 이거 4-5번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환급 혜택을 모를 때는 비급여로 본인 부담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 태동검사 비용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24주 이상 자궁 수축이 없는 35세 미만은 건강보험 1회가 적용이 되고요. 35세 이상은 2회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이미 비급여로 계산하신 상태라면 환급 신청하셔서 돌려받으면 좋을 것 같네요. 환급 신청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임산부 교통지원 서비스인데요. 서울시 일부에서는 1인당 70만 원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아마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보다 택시를 많이 이용하시니까 이 택시비로 쓰라고 지원해 준 것 같은데요. 보통은 제가 와이프를 뭐 차로 이제 데리고 다녔었는데 가끔 일이 있거나 하면 아내가 이 지원금으로 택시 이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SRT는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할인 지정 좌석 30%를 할인해 주고요. KTX도 동일한 기간으로 일반석 예매하면 특실로 업그레이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항의 경우에는 임산부가 교통약자로 분류되어 있다 보니까 체크인 할 때 대기 없이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임산부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의 경우에는 공용주차장의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도 해준다고 하네요. 또 자동차 보험료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태아나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시다면 이 자녀 할인 특약을 추가해서 자동차 보험료의 5%, 많게는 20%까지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보험사마다 할인율이나 필수 서류가 조금 다르긴 하니까 보험사에 한번 연락해 보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미 보험료를 낸 상태여도 임신 확인일로부터 1할 계산해서 환급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전기료 할인인데요. 이 출생일로부터 3세 미만의 영아 1명 이상이 포함된 가구는 월 전기세 30%를 할인해 준다고 하는데요. 한도는 16,000원까지만이고 신청일로부터 3년까지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건 역시 자동으로 해주지는 않고 한전고객센터 123번으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산후도우미 지원입니다. 이 첫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님들은 사실 육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조리원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게 조리원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육아 마스터가 될 수는 없죠. 거기다가 이 기존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다 보니까 산모님들도 예민하고 몸도 회복되지 않아서 힘든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후도우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들 출산했을 때 산후도우미를 본인 부담금 내고 연장까지 할 정도로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아쉽게도 산후도우미는 모두가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건강보험료와 본인 부담금 합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기준도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산후도우미 지원을 받는 거 이전에 산후도우미분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산모와 잘 맞는 성향인지도 좀 중요하고 일하는 스타일이나 업무 능력도 다르다 보니까 이 괜찮은 선생님을 찾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맘카페를 수소문해 가지고 좀 평이 좋았던 분께 맡겼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분들은 워낙에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대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분들 미리미리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모르면 손해보는 2024년 버전 임산부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끔 뭐 오은영 박사님의 금쪽 같은 뇌스키를 보면 힘들어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 이 아이 낳기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특히 육아로 치여있는 부모님들을 보다 보면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소수의 부분만 보시지 마시고 주변에 아이를 낳고 정말 행복한 분들도 보는 게 여러분께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제가 뭐 같이 도우면서 키워보다 보니 힘든 일이긴 하지만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제 앞으로 쪼르르 기어와서 안기는 우리 아들 보면은 피로가 싹 내려가거든요. 그래, 이 맛에 내가 일하지, 이런 생각이고요. 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하다 보니까 정부나 지자체도 이 많은 정책들을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정책 지원이
인원이 많은 만큼 홍보도 좀 많이 해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 몰라서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오늘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2024년 임산부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곧 2025년이잖아요. 2025년도에는 또 이런 혜택들이 바뀝니다. 제가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서 또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까지도 우리 아이들 육아에 시간을 쏟고 있는 많은 어머님들과 그리고 출산을 앞둔 보호물을 맞이할 산모님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추억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다음에 또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